안녕하세요. 기본소득 온라인 학교 백승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본소득의 논쟁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강의 내용은 3월에 출간된 기본소득이 온다. 분배에 대한 새로운 상상의 2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한국 사회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2000년대 초반 기본소득 아이디어를 소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에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는 것은 몽상가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나 하는 것으로 치부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 전후에 기본소득 구상에 대한 논쟁들이 이제 활성화되었습니다. 2010년 전후에서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되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급부상했었습니다. 당시의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기본소득의 철학적 원칙이라든지 사회경제적 효과라든지 그런 것들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기본소득의 구상에 대한 논의들이 주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 이후에 기본소득을 어떻게 실현할 건지에 대한 논의로 기본소득 논쟁이 급진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성남시의 청년배당이라든지 스위스의 기본소득 국민투표 그리고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 이런 것들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알파고가 이 세도를 이기면서 노동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미래 사회의 새로운 사회보장 제도로서 기본소득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졌던 것도 2016년 이후 기본소득 논쟁을 활성화시킨 중요한 계기로 작동했습니다. 이 당시의 기본소득 논의는 이제 상상에서 구체적인 정책의 실행으로 어떻게 이어질 것인지에 대한 논의로 집중되었습니다. 기본소득 논쟁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기본소득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듯이 기본소득은 자산조사나 근로조건 없이 모든 개인에게 주기적으로 배당되는 현금급여를 말합니다. 이러한 기본소득은 보상의 권리나 필요의 욕구에 따른 분배수단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생산적 노동에 기반하고 있는 전통적 복지정책과 다르다는 점이 좀 차이가 있겠고요. 그리고 공유부에 대한 사회적 배당이면서 누진적 조세에 기반한 소득 이전 정책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은 한편으로는 분배 정책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재분배 정책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기본소득 논쟁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텐데 기본소득 논쟁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논쟁 지점들이 있지만 이번 시간에는 주로 사회보장, 복지국가와 관련된 논쟁들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기본소득 개념과 관련해서 기본소득이 도대체 무엇이고 기본소득을 실험한다고 하는데 온전한 기본소득 실험이 되고 있느냐 이런 문제 제기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기본소득과 가장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회수당, 이 사회수당을 기본소득이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하냐, 그리고 핀란드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본소득 실험, 이게 기본소득 실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런 논의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이제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을 명료화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완전 기본소득을 실험하는 것은 중요하지요. 하지만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완전 기본소득을 실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리고 완전한 기본소득으로 이어지기까지 그 과정에서 있는 기본소득의 일부의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 제도들을 시행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개념에 대한 명료화는 필요하지만 기본소득이 아니다, 완전한 기본소득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해서 기본소득 실험이라든지 사회수당이나 참여소득을 도입하는 논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폄하하는 것은 좋지 않은, 즉 세련되지 못한 정치적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기본소득의 논쟁에서 가장 많이 제기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기본소득보다 사회보장, 보편적 복지, 복지국가가 우선이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이런 주장은 초기에 이제 많이 제기되었던 주장들이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장 자체가 사실은 논리적으로 오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도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카페에 갔는데 점원이 아메리카노보다는 커피가 더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은 당황스럽겠죠.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소득도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기 때문에 기본소득과 사회보장 또는 보편적 복지, 복지국가를 서로 대체관계로 놓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과 기존의 복지국가를 이렇게 대체관계로 논하기보다는 기본소득과 기존 사회보장제도가 어떻게 서로 종합적으로 구성되어야 하느냐, 이런 논의들에 집중하는 것이 더 생산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의 논의는 이제 이런 논의들로 논쟁이 이제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온라인 기본소득 온라인 강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룰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는 기본소득이 사회보장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 이런 주장들이 많습니다. 원래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소득의 필요성은 다양한 측면에서 이야기가 됩니다. 노동 없는 미래에 대한 대책으로서 논의되기도 하고, 자본주의의 축적 방식의 변화에 따른 대책으로서 논의되기도 하고, 사회복지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전통적 사회보험이 여러 가지 사각지대 문제를 낳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논의들에 대해서 기본소득 반대론자들이 기본소득이 사회보장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는 기존의 사회보장 사각지대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들에는 사회보장 사각지대 문제를 과소평가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을 보시면 근로형태별 사회보험 가입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정규직 같은 경우는 거의 90% 가까이 사회보험의 직장가입에 포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은 고용보험은 40%, 그 다음에 국민연금은 36% 수준밖에 사회보험에 포괄되고 있지 못합니다. 더더군다나 비정규직 중에서 시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는 고용보험은 23%, 국민연금은 17%만이 직장가입에 포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80% 가까이 되는, 또는 비정규직 전체로 보면 70% 가까이 되는 비정규직이 사회보험에서 배제되고 있는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그 사회보장 제도라고 하는 것이 완전 고용에 기반을 해온 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노동자라고 하는 것이 인정될 때만이 사회보장제도에 포괄될 수 있는 제도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최근의 노동시장의 변화는 이런 전통적 산업사회에서의 완전 고용에 기반한 사회보장 제도가 잘 작동하지 않는 그런 다양한 문제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노동시장 균열의 확대입니다. 노동시장 균열의 확대를 어떤 학자는 모호한 고용이다, 어떤 학자는 가짜 자영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이주희 교수 등이 연구한 연구에 따르면 모호한 노동자가 이제 이 그룹에 속합니다. 이 사람들은 임금 노동자도 아니고 자영업자도 아닌 애매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임금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보험에서 직장 가입자로 포괄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비율이 이 정도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단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그 서구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와는 달리 이런 변화들이 있다라는 거죠. 맥킨지 2016년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같은 경우는 27%, 영국은 26%, 그리고 프랑스는 30% 가까운 노동자들이 독립노동자라고 하는 범주에 속하는데, 이 사람들은 전통적 산업사회의 사회보험에 포괄되지 않을, 즉 사회보험에 배제될 가능성이 높은
집단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의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사회보험에서의 사각지대 문제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 제기를 나중에 재정적 효율성 논리로 치환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즉 돈이 많이 든다는 거죠.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필요 없다라고 하는, 기본소득으로는 저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논리라면 기본소득이 사각지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기본소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런 논리여야 되는데 그 논리는 피해가고 이제 돈 문제로 치환을 해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